북한에 계시다가 또 해외 공간들 돌아다니시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지금 하고 계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진 않으시죠? 글쎄요. 내 나름대로는 뭐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많이 하는 의원들도 정치인들도 많으시죠. 네. 하여튼 뭐 오늘 할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도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정치부 류정화 기자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님과는 어떻게 좀 친분이 좀 있으세요? 오늘 친분을 많이 쌓았어요. 오늘 네, 오늘 또 많이 쌓을 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네. 여기를 도구로 네. 삼지 말고 여기 아, 도움을 좀 줘야죠. 네, 도움 많이 드리고 도움 드립니다 오늘. 네. 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름한 여의도 읍천리 커피를 사랑하는 크리에이터 이상민입니다. 읍천리 커피. 네, 북한에도 유명한 리가 몇 개 있습니다. 뭐 풍계리라든지 뭐 그런 데서 그렇죠. 많이 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읍천리가 제일 유명합니다. 읍천리. 네, 북한에 풍계리가 있다면 우리는 읍천리가 있어요. 읍천리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읍천리네요. 북한에서는 읍천리. 그 미사일 쏘고 여기서는 이제 커피를 쏩니다. 커피를 쏘고. 네. 맛있게 생겼어요. 내가 저 맛해 보니까 네. 괜찮더라고 진짜. 요거 네. 드신 게 그다음에 미숫가루죠? 미숫가루고. 네. 내가 오늘 이거 보면서 이거 요 위에 요 지금 그 뚜껑이라고 할까 뚜껑? 오프는데 네. 이거에 제일 처음에 이게 만드는 게 아마 아사히 드라이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일본 거. 일본 거 거품이 쫙 올려서 그래서 그게 한때는 편의점에서 대인기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의 품절까지 나면서. 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이걸 보고 내가 이 읍천리 대단히 순발력 있게 순발력 있다. 순발력 있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이 평기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좀 너무 이렇게 저희 PPL에 좀 적극 가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네. 네네. 북한에선 이런 거 없죠? 아니 무슨 북한에 이런 건 아주- 없어요. 이름만 너무 죄송합니다. 좋아합니다. 딱 이렇게 된 건 아니래도 그 네. 비슷한 건 있지. 있죠. 캔. 그렇습니까? 캔으로 만든 음료들 많은데 아마 이렇게 오픈을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한 건 아마 아직 없지 않을까. 네. 북한에 미숫가루 있죠? 있어요. 네. 북한 사람들 미숫가루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습니다. 네. 예. 자, 든든합니다 미숫가루. 네. 혹시 한국 오신 지가 이제 한 7년 이렇게 7년 된것 차에. 같은데 네. 아직도 좀 어색한 거 있습니까? 그 제일 힘든 게 저는 그 언어라고 생각하고 언어요? 말투. 말투.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엄청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네. 누구하고 얘기하면 네. 이 사람 북에서 왔네 하고 금방 알아차려요.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서울말을 한다고 해도 금방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거 언어는 잘 바뀌질 않더라고. 네. 아니 근데 뭐 전 국민이 다 뭐 북에서 오신지 아는데 굳이 뭐 서울 말투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내 딴에는 한번 좀 서울말을 해보려고 자연스럽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리고 사람이 흥분하면 네. 그러니까 상임위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럼 더 질문하던가 서로 여야사의 고성을 갈 때 흥분하면 이게 맞질 않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정반나 이렇게 나오는군요. 막 북한이 억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럼 사람들 바짝 얼겠군요 이렇게. 그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한국에서 쓰지 않는 네.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예하면 네. 장관을 향해서 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깐깐히 검토했습니까? 뭐 이런 말인데 깐깐히 장관을 검토했네. 향해서 후열하기나 했습니까? 딱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후열? 후열 다들 다 모르는 다들 네. 이러는 게 있는데 내가 보니까 다들 놀라서 왜 이 사람들이 놀랄까 하고 보니까 한국에 그런 표현이 없는데 후열? 사전에는 있더라고 후열. 후열.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 놓은 걸 다시 한번 검토한다. 검토하면서 이게 틀린 게 없느냐 들여다본다라는 걸 후열이라고 하는데 뒤붙자에 우리 뭐 사전에는 있어요. 사전에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그 장관을 향해서 있죠 사전에. 출판물이나 예술 작품 따위가 완성된 뒤에 그것을 따로 살펴봄 이런. 사전에 있는 근데 내가 갑자기 장관을 들어봤어요. 향해서 후열하기나 한 겁니까 하니까 앞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장관까지도 이게 무슨 말이지 다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는 게 속기사도 놀랬겠어요, 속기사도. 후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약간 좀 어색하긴 하나 그래도 이제 뭐 많이 적응하셨고 이제 뭐 스타벅스 커피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아, 스타벅스 커피는 거의 매일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미제국주의 커피인데도 미제 산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저희 지역 저 사무소 그 강남 밑에는- 갑 의원이세요, 여러분. 네. 강남 갑 그렇죠. 의원이시라고요. 네. 제 지역 사무실 밑에는 맥도날드고 그 길 건너가면 스타벅스고 이 미제국주의 완전히 미제에서 이 승냥이들 빅맥 좀 드세요. 빅맥. 네? 빅맥. 네, 빅맥 좀. 네. 승냥이 파티네요. 전 맥도날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가 하면 이게 북한에 이런 거 있어요. 그 계속 주민들을 향해서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는 미제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소련이 왜 망했느냐? 소련이 1990년에 맥도날드 맥도날드를 들어왔어. 모스크바에 들여오고 그렇지. 거기에 소련 사람들이 막 열광했죠. 열광하고 몰입하면서부터 소련의 붕괴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러네. 북한 어떤 경우에도 코카콜라 회사나 맥도날드 체인점은 못 들어온다. 이걸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하지 말라 더 하면 먹고 싶어. 더 먹고 싶고 그렇죠. 더 해보고 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해외에만 나가면 맥도날드 먹으러 가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을 때 일요일날만 되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거 맥도날드 좀 가서 먹자고 하고 근데 실제 뭐 그렇게 맥도날드가 중독될 정도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해외 공간에 계실 때 네. 맥도날드 가서 이제 뭐 가족들 같이 한번 사 먹었습니다. 네. 뭐 한 $30 나왔어요. 네. 그거 영수증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건 영수증 처리 못 해요. 그건 영수증 안 그건 되는구나. 영수증 처리가 안 돼요. 그럼 지금 개인 돈으로 몰래 사 먹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걸리면 바로 아웃입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아우지는 아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저희 대사관에서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외교관들 자녀들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뜬금없이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김정은의 형 김종철도 맥도날드를 엄청 좋아해요. 내가 영국에 그때 런던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런던에서 제일 좋다는 식당 다 데려가는. 근데 먹질 않아. 진짜 비싼 뭐 스페인 음식, 이태리 음식 다 뭐 했는데 그래서 나도 이거 너무 먹질 않아서 이거 좀 뭐 드시고 싶은 거 없냐 이렇게 안 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맥도날드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데려갔어요. 맥도날드 데려갔는데 그 왕자잖아. 왕자니까 뭐 어떻게 줄을 어떻게 서라고 해.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나보고 자기가 직접 주문하고 자기가 직접 해보고 싶다. 자기가 아이 때 계속 맥도날드 먹으러 다녔는데 직접 그래서 그럼 해보세요. 제가 자기가 가서 다 하더니 받아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거는 그저 하나도 마지막 칩스까지 다 안 남기고 딱 먹고 나보고 하는 말이 공사동 뭐 이거 맥도날드는 안 변했네요. 다 그러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변할 수가 없지. 자기가 어릴 때 먹던 거나. 먹던 거나 뭐 딱 갖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그러면 햄버거 자체를 안 팔아요? 맥도날드와 유사한 햄버거를 팔아요. 있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렇게 맥도날드와 같은 맛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칩스 있잖아, 감자튀김. 칩스가 맥도날드처럼 나오려면 기름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야 되죠. 기름이 많이 들어가. 기름이 많다고. 근데 북한은 기름이 비싸니까 그 정도로 기름을 많이 이거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구운 느낌. 맥도날드 칩스처럼 칩스가 이제 감자튀김 감자튀기와 같은 그런 맛은 안 나요. 좋습니다. 질적으로 좀 다르다. 좀 다르죠.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한 15분째 지금 맥도날드 얘기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읍천리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읍천리 때문에. 커피는 이제 읍천리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 의원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은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게 지금 강남갑 뭐 포기한다 이런 얘기 이제 나왔잖아요. 지금 딴 데 어디 갈 때 정하신 거예요? 진짜 당이 그냥 가라면 갈 거예요. 그 전후 과정을 설명하면 내가 뭐 남들 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험지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선언한다면 소통관에 가서 폼 잡고 딱 준비되어 놓은 거를 읽으면서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 하면서 폼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방송 앵커가
아니 혁신위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아.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데 왜 응하는 의원은 없습니까? 그렇게 양지가 좋습니까? 이러면서 나보고도 내 강남갑도 양지거든요. 네. 아 의원님은 또 혁신위에서 험지 출마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투 질문 제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평시에 내 신조는 뭔가면 항상 선당우사 백이종군. 아, 당이 먼저다. 난 이거 항상 신조로 산 거예요. 이건 북한에 계실 때부터 그랬죠. 그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당이 먼저야. 이건 무조건 북한은 당이 따르라고 하면 따릅니다. 선당우사 원칙은 우리는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지만 북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에 관한 문제예요. 의무.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난 선당우사, 몸에 그다음에 익었어. 백이종군, 네. 그리고 험지에 간다면 간다 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제목을 험지 출마 선언, 선언이라고 딱 뽑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아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도 나는 내 나름대로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게 험지냐? 내 나름대로 난 험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험지란 네. 민주당이 네. 내리 당선된 데가 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당에서 험지 뭐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앞으로 우리 공관위가 발족되고 또 청선기획단에서 의원님께서 어디 네네네. 가달라고 하면 무조건 난 달려가서 한판 붙는다. 광주광역시 가는? 광주광역시 가라면 호남도 가야죠. 가능합니까? 호남도 가라면 가야죠. 나는 이걸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청선판은 당에서 짜니까 그러니까 청선판이라는 걸 이렇게 짜거든요. 네.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확고한 양지가 있어요. 뭐 우리 강남 3구처럼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에 명백한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격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격전지는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 당에서 민주당에서 누가 나왔느냐 보고 우리 당에서 이길 만한 선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네네네. 이길 만한 선수를 내보내서 이제 격전지 판을 짜는데 그 판을 짤 때 이제 당에서 얘하면 날 보고 어디 가서 이겨가지고 적어도 한 지역구 정도는 가져오세요라고 이제 당에서 오다가 내리면 나는 무조건 어디든 간다. 그래서 사실 간다. 당내에서는 이제 어떤 안보 의식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접경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뭐 그런 그런 얘기들도 관측이 좀 나오거든요. 있었거든요. 저보고 경기 북부 쪽. 경기 북부냐 아니면 뭐 뭐 강원도냐 강원도냐, 뭐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내리 당선된 곳이라고 하니까 또 약간 새로웠거든요. 아니 우리 당이 우리 저 민주당 의원들이 내리 당선됐는데도 격전지가 많아요. 네네네. 아 그럼 접경 지역은 고민하지. 아 접경 지역도 또 다 고민하고 고민하고 계시고. 어디든 포천 가시면 이런데. 네. 어디든. 뭐 그래서 저는 당에다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든 내가 왜냐면 네.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적보가 없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적보 없잖아 나. 아이고 훌륭한 족보 있죠. 그래서 왜냐면 내가 강남갑이라는 건 우리 당에 있어서 대단히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당에서 좀 배려해 준 거지. 그런데 처음에. 그때 내가 네. 21대 때 2020년 네. 내가 당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강남갑 그 꽃밭을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가서 내가 거기서 실제 컸잖아요. 네. 컸으면 이제는 나는 갚아야지. 당을 위해서 내가 갚아야 될 때다. 그렇지. 그리고 내가 지난 4년 동안 정치 국회에 들어와서 파란만장한 정치인 생활을 했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사고 많이 치셨죠. 사고도 많이 쳤고 출세도 많이 했어요. 뭐 좌충우돌. 예. 당 국제위원장도 했고 그다음에 뭐 원내 부대표단이 있었고 지금도 나는 국회 외통위원회 초선이지만 간사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당에서 이렇게 기회도 나한테 주셨어. 주었고 또 전당대회 나가서 내가 8명이 출발했는데 그중에서 7번째 여론조사하면 계속 7번째가 나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뚜껑 달라요. 열어보니까 우리 당원들이 또 찍어서 최고위원회도 들어갔고 후에 내가 구설수 소라 때문에 뭐 사퇴는 했지만 어쨌든 4년 동안에 나는 그 국회에 들어가서 또 당 안에서 최선도 다했지만 많이 누렸어. 한 대 비하면 그렇지 한 대 비하면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그럼요. 거야. 이번엔 희생할 차례다. 이번에 희생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센 상대랑 붙어야 될 텐데 솔칭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뭐 쪽으로 계양을에 가겠다 간다, 이렇게 그런 뭐 거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혹시 어떤 뭐 이 민주당 이 이 정치를 좀 정도로 보고 한번 있다, 붙어보고 싶다? 붙어보고 싶다 이런 좀 누구 있으세요? 글쎄, 그걸 내가 여기서 딱 뭐 미리 서둘러 이야기하면 선거 판세가 미리 나오는 것 그 같아서 전략상은 공개할 수가 없어. 이건 전략상 공개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이제 12월 중순에 이제 공관위가 들어서고 1월
중순쯤 되면 우리 당의 판이 이제 네. 청사진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한 홈지. 좋습니다. 개항을 어떻습니까? 개항은 개항은 지금 저 네.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장관이 네. 붙겠다고 해요. 그래도 혹시나 이제 경쟁력이 있을 그럼 수 만약 네. 만약 당에서 가란 날 거지. 보고 이재명하고 붙어라 그러면. 이재명하고 붙으라면 당연히 붙죠. 그렇지. 아니 네.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네. 지난번 내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쓰레기라는 발언을 듣고 이재명 당대표가 천막농성할 때 내가 찾아갔잖아 혼자 네. 가서 네. 그 나보고 쓰레기 한 의원을 좀 출당시켜라 이렇게 내가 요구됐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정치인들 이제 쭉 우리가 대상해 보면 네. 각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경북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좀 지난 시기 우리 신라의 그런 아주 정교함이라든가 신라까지 신라까지 당연히죠. 근데 통일신라. 저는 저 북에서 와서 고구려. 난 약간 좀 고구려. 일단 한번 바꿔보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일단 질러보고 뭐 그러니까 구설수도 좀 오르고 하는데 일단 나는 좀 그 용기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롤모델은 광개토대왕이다. 그것까지 너무 나갔고 네. 너무 깊이 나가네. 좋아하시는 어쨌든 것 같은데. 당에서 어쨌든 나와서 진짜 저 사람하고 한번 좀 세게 한번 붙어라. 라고 하면 나는 북한에서도 광개토대왕 좋아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좋아한다기보다도 널리 떠들죠 역사에서. 그래요? 광개토대왕. 왜냐면 터 대왕이 우리 역사에서 그만하면 영토를 제일 넓혔죠. 넓힌 왕이다.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떠들고 있죠. 북한에서도 좋아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이 가라는 곳 어디든 내비만 찍어주면 나는 그냥 달릴 뿐이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번 총선을 임하실 거고. 근데 이제 그 최고위원 사퇴하시게 된 상황이 이제 몇몇 논란이 좀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한 3개 정도 아마 그렇죠, 기자님? 한 3개 정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셌던 게 그 뭐 녹취 뭐 이런 논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제일 좀 결정적이었습니까?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내가 때로는 좀 과욕도 부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서는 그게 우리 그 보좌진 내부 회의에서 내가 업무 동력 차원에서 야 좀 힘내서 좀 이 최고위원도 됐으니까 좀 힘내서 좀 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실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누가 그걸 녹취해서 언론에 넘길 줄은 아마 나는 생각지도 못했죠. 여기는 녹음기 없습니다. 이거 생방송 녹음기 없습니다. 그 상황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우리 기자님이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때 상황. 간략하게. 이제 의원님이 이제 의원실에서 보좌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공천을 이제 한일 외교 관련해서 좀 최고위에서 발언을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는 제가 이걸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녹취가 이제 보도가 됐죠. 근데 이제 의원님은 이제 그거는 없는 사실을 이제 열심히 하자는 동료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 그 거고. 사실관계를 그렇지만 이제 밝힌- 그걸 이제 보는 사람들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최고위원들의 발언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일파만파가 됐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뭔가면 네. 이제 당에서 이제 내가 그 최고위원으로 되면 한 주에 2번씩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발언하는가 이거 은근히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제 경쟁이고 그리고 이슈를 잘 정해야 하거든요. 그래 이제 뉴스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그런데 내 혼자의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슈와 그것도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이게 기본 메시지거든요. 메시지와 워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토의를 하는 과정에 야, 근데 우리 보좌진들이 그때 심리는 어떤 거였는가 하면 강남 뭐 그건 한번 전략공천을 받았으면 다시 못 받는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이슈도 잘 정하고 워딩도 잘 정하고 하면 공천 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버한 거지. 근데 그게
후에 내가 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엄청난 이거 좀 말을 꾸며냈구나. 왜냐면요 이걸 녹취해서 딱 나가는 순간에 네. 모든 언론들이 대통령실 당무 개입이라고 딱 하죠. 그래서 난 와 이거 업무 동료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대통령실하고 엮이고 엄청 내가 뭐 부담이더라고. 그 용산에서 그래서 좀 전화 좀 왔습니까?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런 전화는 온 건 없고 바로 이제 윤리에 내가 해부됐고 윤리위. 국민의힘은 윤리위가 제일 무섭습니다. 윤리가 무서워요. 네. 아, 근데 거기서 조사 좀 받으시고. 그리고 윤리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해명을 해야 됩니다. 해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명 서명. 해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정말 죄송하다. 이거 아. 그리고 당에 이거 누를 끼치고 그래서 정말 당을 위해서는 난 그 어떤 것도 다 하겠다. 윤리의 징계도 달게 받고 최고위원직도 다 내놓겠다고 결정 나온 다음에 남은 또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결정 나오기 이렇게 최고위원회가 딱 망치 두드리기 전에 나 최고위원 사퇴하시고. 사퇴하고. 지금 그 보좌진들이랑은 사이가 어떻습니까? 아, 신뢰관계가 많이 깨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뭐 본인은 뭐 그 녹취를 제공한 본인 자체는 지금 그만뒀고. 그만두고 지금 조사에 들어갔죠. 아, 다른 저 보좌진들도 이제 조심조심 좀 합니까? 네, 조심조심.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잘못이죠. 이 정치인의 모든 말 이거는 본인이 주의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과욕에 아, 사로잡다. 근데 그 녹취록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 진짜 저랬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아 용산에서 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냥 딱딱 찍어서 아, 이 사람 시키고 말고를 다 용산에서 결정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글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까? 네, 그렇진 않아요. 예. 아, 그 용산의 마음이 별로 이렇게 적용되진 않아요? 글쎄 뭐 용산의 마음이 우리는 여당이니까 네. 여당이니까 항상 정부와 이제 협의도 당정 하고. 협의도 하고 다 네. 그런데 무조건 당이 뭐 용산 대통령실과 수식적인 관계에서 뭐 용산의 명령 듣고 이런 건 아니다. 출장소처럼 명령 듣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이제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당정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그렇죠. 나왔고 사실 혁신위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제시한 분들도 그 얘기는 반대로 네, 네. 얘기하면 네. 네. 그동안은 그죠. 용산이 계속 개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당정 관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지난 시기 우리가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네. 대통령실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던 때도 있고 또 호흡을 맞추지 않은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옥새 파동과 같은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김무성. 일들이 많았죠. 많았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여기서 우리가 학습 효과도 얻었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 당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건데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2024년에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조금 있으면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걸 또 이뤄내야 할 정치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예하면 대통령실과 전혀 다른 네. 이런 행보를 한 게 우리 당 안에 유리할 거냐 아니면 그건 아니겠죠.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정 업무를 협의를 하면서 함께 가는 게 유리할까? 저는 함께 가는 게 유리하다고 하고요. 총선이라는 거는 어차피 총선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이라는 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그저 두 길 중에 하나 선택이 매우 심플합니다. 네. 그런데 당과 대통령실이 같이 가서 국민들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이걸 바꿔놔야지 당과 윤석열 정부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막 이러가고 여기에 또 국민들이 보고 돼도 아 이게 진짜 윤석열 정부는 안 되겠나라고 심판으로 간다면 당도 데미지를 입고 망가진다. 대통령도 데미지를 입힌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어떤 길로 가느냐라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당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쯤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뭐야? 바로 우리 질문 들어가. 태영호 의원님 별명이 네. 태미넴입니다. 네. 랩을 아주 잘하시기 그렇지. 때문에 태미넴인데 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힙합에는 디스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랩신 태영호 의원이 가장 먼저 디스랩을 날려주고 싶은 아, 사람은 누구인지 정치인. 사지선다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기는 그 녹음기 없죠? 윤석열입니다.
아, 디스를 하고 싶은 사람. 네. 2번. 아유, 대외 활동 좀 자제하세요. 김기현이에요. 미안해요. 따라하지 마요. 미안해요. 3번. 제 신당 오실 건가요? 이준석입니다. 안 오실 거고요. 제일 안 비슷. 4번. 아유,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저 고르지 마십시오. 안쳤습니다. 아, 이 네. 정치인들 가운데 이 사람은 진짜 좀 약간 문제 있다. 네. 얘는 좀 안 봤으면 이거 좋겠다. 진짜 심각한 이 사람은 당의 문제다 하는 분. 진짜 심각한 저 질문인데 네. 저는 뭐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답변을 또 제가 피하면 안 되니까 네. 당의 문제다라고 정리하기보다는 네. 이제는 좀 당과 함께 가자라고 당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함께 갔으면 좋겠다. 전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당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그래요? 싶거든요. 근데 신당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아직 만들지는 않지 않았어요. 설득하고 싶다. 네, 설득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준석 전 당대표하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도 같이 갔댔고 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그때 뭐 우리 당에서 그러네. 그 우크라이나 가는 걸 막 반대할 때도 저는 같이 갔거든요. 같이 그래요? 가자. 그리고 저는 이준석 당대표와 같이 미국에 갔다 왔을 때 미국 정치인들이 네.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이거 한국의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그때 는 우리가 야당이었어요. 야당 대표가 이렇게 30대라니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제가 유튜브를 했어요. 네. 제가 제 태영호 TV가 28만 명 구독자입니다. 그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안 왔어요, 태영호 팬들? 그러게 이제 내가 하는 줄 공지를 안 했으니까. 공개하셨어야지. 근데 예, 그렇네요. 내가 네. 그래서 갔다 와서 네. 유튜브에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니까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30대 정치인이 왔다고 다 박수치더라. 그래서 한번 이번에 우리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보수를 한번 좀 다시 갈아보자. 라는 제가 유튜브 방송 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보도되는데 또 네, 일부 네. 사람들이 저희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또 항의 전화도 오시더라고. 왜요? 왜 이준석 대표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얘기인데 띄우느냐.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물론 젊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죠. 아주 열성 지지자들도 많은데 네. 아마 태영호 의원을 지지하시는 조금 더 보수 성향이 강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항의 네. 전화도 해요. 그러나 네. 저는 그때마다 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수 정당에서 정말 음. 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년 역사에서 있을까 말을까 하는 기회잖아요. 이렇게 30대가 네네네. 남았을 때. 그래서 이때 한번 우리가 좀 확 나가서 외연 확장해가지고 좀 해봅시다. 이렇게 엄청 이제 같이 했는데 그 이후에 네. 이제 결별하게 된 그런 또 계기점이 있어요. 내가 뭐 우리 당 안에서도 막 이준석 대표 그때 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22년 1월 6일 날 저희 당 안에서 우총을 했어요. 작년이요. 작년이죠. 네. 총선을 앞두고 그때 막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1월 6일 날 우총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제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갈라서자. 1월 6일 날이에요. 작년에 대선 앞두고. 그렇죠. 네. 1월 6일 날입니다. 네네. 막 이렇게 하고 결정하자. 네. 모든 의원들의 의사를 담아서 결정하자 그런 했을 일이 때 있었어요. 그랬을 때 네. 제가 선을 들었어요. 제가 나와서 네. 이건 이렇게 지휘부가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 결정하려면 투표를 합시다. 내가 투표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 논의가 중단됐어요. 결정될 뻔한 걸 제가 중단합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실에 제가 찾아가서 자 지금 이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빨리 우총장에 가서 당신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의원들하고 좀 소통하자. 그래서 저와 한 7명, 8명 의원들이 갔거든요. 그때 정말 우리가 잘 판단을 못 내려면 우리가 대선에서 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기현 지금 당대표가 그때 원내대표 할 때인데 이준석 대표를 오후에 우총장에 와서 이준석 대표가 생방으로 자기가 당과 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했고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윤석열 후보를 데려서 거기서 이제 포용시키고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시키고 그날 다시 차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었군요.
이렇게 큰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주저없이 나가서 그때 잠깐만 자 중단합시다. 이걸 투표로 해결합시다. 왜 이렇게 하나의 의사로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서 엄청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저는 진짜 애정도 있고 원조 이해관. 그것도 해서 그런데 내가 어디서부터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했는가면 당을 불살라버리겠다는 그 발언을 하셨어요. 이준석 대표가요? 네. 언제? 그때 그 양도구역 발언이 거의 이 국민의힘은 그래서 저는 당을 불살라버리겠다. 이건 북한 스타일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당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당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설사 이제 그때 당시 뭐 윤리의 그 징계 나도 윤리 징계를 받았지만 윤리의 징계도 동기죠. 받고 네. 이렇게 당원권 권리 정지됐고 하지만은 이 당 밖을 뛰쳐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저희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준석 당 대표에게 우리 당의 일반 의원도 아니에요. 당의 전 당 대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 뭐 번에는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게 억울한 점도 많을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당 창당 아니 신당을 근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나는 그냥 당이랑 삐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 입장은 그 감정적인 건 둘째 치더라도 내가 당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게 당이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당은 전혀 바뀔 생각이 없으니 아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란 마음으로 이 당은 도저히 안 바뀌고 내 의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그냥 이 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혹은 뭐 내가 만든 새로운 정치 세력과 함께 나의 정치 이상을 실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일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그 정치판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허물 수 없는 구도가 있어요. 이 구도가 뭐냐면 대단히 지역 구도인데 영남권, 뭐 호남권 이런 지역 구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당을 창당해서 나갔던 분들도 뭐 안철수 방금 이야기했던 안철수 전 대표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최대한 노력했는데 안 된 겁니다. 겸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들어왔잖아요. 다시 그렇죠. 들어온다는 건 뭔가면 이 기본 축이 이제 없어진다는 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신당 창당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총선에서 다 같이 망하자, 다 같이 죽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다시 들어오라.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신당 창당을 위한 약간 걸음을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실 신당 창당 하겠느냐, 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류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도 그렇고 결국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손을 내밀어야 뭐 이렇게 그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나서줘야 된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설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글쎄 보시는지? 이게 지금 뭐 일정한 그 감정 및 기싸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가 먼저 나서야 해결될 일이다. 뭐 이렇게 선호차를 정하지 말고 이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점점 총선 구도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한다. 내가 먼저 던진다. 다 내려놓는다. 당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당이라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 내려놓을 게 없는데 뭘 내려놓을 게 많죠. 많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를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내려올 게 영선이고. 우선 첫째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바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격은 좀 잠시 멈추고 총선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는 데 힘을 모으는 대로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유럽에서 생활했잖아요. 유럽 정당들 가보면 특히 독일 같은 데 보면 정당 안에 청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 안에 청년당. 근데 당내에 또 당내에 청년당이라는 젊은 청년들로 조직된 당이 있어요. 이 당의 기본 임무는 뭐냐? 사명은 본연의 임무는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당 안에 있는 야당처럼. 그러네.
계속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여서 레드팀처럼. 젊은이들이 모여서 당 지도부가 못할 땐 막 공격해. 그러다가 당 안에 룰이 있어요. 총선 때 오면 비난 중지, 비판 중지, 심압한다. 그리고 총선 끝나면 또 시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당, 이준석, 대통령 뭐 이런 삼각관계에서 서로 비난, 흠집 내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힘을 합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죠. 그러기에는 여당의 분위기가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후보를 끌어안치는 행위도 발생을 했고요. 네. 글쎄 다 지나가는 일은 이젠 다 묻어두고 이제는 힘을 합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점점 이제 시간이 앞으로 다가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이제 총선 때 되면 공천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 당 안에서 결국은 잡음과 분열, 뭐 분력, 하음이 막 울려 나올 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피하면서 결국은 이런 구호를 좀 들면 좋겠어요. 모든 의원들이. 닥치고 총선 승리. 랩하신 거 아니죠? 닥종승. 닥치고 총선. 박총승. 닥치고 총선 승리로 우리 모두 하나로 똘똘 뭉치자. 그래서 일단은 총선을 이기고 난 후에 다시 그다음에 또 그렇죠. 그렇게 하죠. 총선 승리가 매우 중요하군요.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면요.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의회 안에서 우정 활동을 해보면 이 소수 다수가 아닌 정당으로서의 서름을 매일 느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의회 폭고 뭐 이런 말이 안겨안오잖아요. 그러나 실제 상임위라든가 이런 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서로 협상하다가 협상이 안 되고 의견이 안 되면 바로 민주당에서는 좋습니다. 투표합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투표합시다. 숫자로 밀리니까. 숫자가 밀리니까. 어떻게 하나 협의해서 그러니까 투표합시다. 이게 민주주의에서 결국은 선거와 투표는 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가 적으니까 이 민주주의 꽃, 투표합시다 말이 두려운 거예요. 약간 지금 실시간 동접자가 조금 정체 상태거든요. 이럴 때 우리 태영호 의원님의 비장의 무기죠. 랩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미넴. 태미넴. 뭐 야당을 향한 랩도 좋고요, 여당을 향한 랩, 혹은 뭐 이준석을 향한 랩, 대통령을 향한 랩, 혹은 뭐 북한을 향한 랩도 다 좋습니다. 이준석 돌아와 이런 거. 아니 저는 이번 총선은 역시 우리 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2번이에요. 또 2번을 가지고 우리는 또 알 겁니다. 2번. 그래서 저는 총선 아직 시즌은 안 들어갔지만 2번이라는 걸 가지고 랩을 하겠습니다. 랩 2번입니다. 한번 갑니다. 이번에는 2번 일세, 2번 선거, 2번 찍어 이 나라를 구원해서 이번에는 2번, 이번에는 2번. 요거 예전에죠. 대단합니다. 그 선거 때 하셨던 거죠, 이거? 아니 저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 지역마다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하면 뭐 홍길동 의원 지역구에 갔다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 그 의원님 이름을 넣고 유세차에서 연설하는 거다 랩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길동 일세, 길동 찍어 이겨내세, 길동만이 이기는 길. 이번에는 길동 일세, 길동 찍어 이 나라를 이번에는 이어가세 이런 식으로. 타령 아닙니까 이거? 요거 랩은 근데 어떻게 남조선 와서 처음 이게 남조선이라뇨.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선거를 4번을 치렀어요. 2020년에 내 선거 치르고 선거 치르자마자 바로 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들어오더라고. 그다음에 거의 끝나니까 대선이 들어왔죠. 대선이 끝나자마자 6월 1일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선거가 거의 매해 지금 있다시피 하는데 선거를 제가 해보니까 저는 모든 일을 좀 즐겁게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선거 캠프에 몇 시에 모이냐면 아침 7시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유세차가 7시에 도착하면 나 같은 사람은 뭐 지역 당협위원장이니까 유세차 타고 다른 이제 선거운동들은 같이 나가는데 아침 7시 출근길에서부터 막 하다가 점심시간 들어와서 점심 먹고 커피 먹고 또 나가고 가면 이틀만 하면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선거운동도 좀 재미나게 흥나게 해볼 필요가 없을까. 그리고
지나가는 아침 출근 시간에 다들 바삐 가는 사람한테다가 마이크 들고 여러분 이번에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됩니다. 아무리 떠들어야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들리질 않아. 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 딱 마이크 들고 랩하면요. 이번에는 일단 지나가던 이번일세. 사람이 저 무슨 미친놈이 뭐하지? 이렇게 적어도 한 번 보는 알긴 아시는군요. 어떤 느낌인지 알긴 아시네. 선거는 보니까. 자기 메시지를 네. 유권자가 듣지는 못해도 유권자가 한 번 자기만 바라보면 된 거예요. 어그로. 한 번만 딱 보면 그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다른 하나는 랩 네. 말고 네. 우리 지역 선거 운동원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입니다. 선거 운동원이 60대 후반에. 진짜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선거 아니 한 달씩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이 드신 당원분들이 하는데 당원분들 매번 이거 이렇게 피켓 들고 뭐 이런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실버 댄스단이라는 걸 모았어요. 실버 댄스 팀. 실버 댄스 댄스 팀. 팀. 그래서 몽땅 내가 하면 이번에는 이번 일세 하면 이거 들고 같이 춤추는 거 이렇게. 아유 건강에도 좋다. 이거. 계속 춤추며 하니까 흥미롭고 그래서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선거운동 하자 하면서 랩도 하게 된 거죠. 야. 제가 먹방도 했잖아요. 먹방이요? 네. 뭐 드셨는데요? 냉면? 아니 그때 이제 뭘 냉면이에요. 떡볶이.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선거 마지막 날 네. 선거 내일 사전투표 날인데 사전투표 꼭 참가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먹방 유튜버도 그때 어떻게 했고. 그거 드시면서 핵존 맛 뭐 이런 거 하시면 아주 대박인데. 네. 근데 내가 맨 처음에 비핵화해야죠. 하면서도 네. 야 이게 누가 들어와 볼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네, 많이 와. 이거 먹방하면서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재미있다 뭐 댓글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 네. 그래서 젊은 유권자, 젊은 저 세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적어도 모방해주고 흉내내주는 정치인은 그래도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야, 근데 우리 저 태웅 의원님은 그런 저 1인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도 잘하실 것 같은 게 말씀이 끊이질 않네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네. 아까 대기실 와서 말씀하셨어요. 현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고 2위가 태용호 의원입니다. 제가 28만 3천인데 이재명 대표가 1위고 제가 2위예요. 근데 이거 유튜버 크리에이터니까 유튜버 예,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유튜버라는 게요. 예. 이거 일단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이 들어왔을 때 넣어줬는다고 네. 올리다가 동영상 안 넣으면요 물 빠질 때 거기 따라 나가는 것처럼 맞아요.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새 컨텐츠 올려야 되는데 새 컨텐츠 올리는 것도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제 거의 뭐 유튜버시군요. 내가 한 달에 내 자신이 한 주일에 평균 한 건 정도는 내가 네네. 본인 내 자체를 이거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 우리 의원실은요. 어제 방금 여기 오기 전에 1시간 전에도 내가 유튜브 하나 올리고 또 왔어요. 업로드 하셨군요. 업로드하고 왔어요. 아니 그럼 그거 저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중요한 네, 질문입니다. 돈 내기가 제일 중요해. 네. 이제 왜냐면 네. 내가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유튜버 했어요. 네. 그때 광고가 달아서 어떤 달은 광고비만 1,000만 원씩 들어왔어요. 진짜요? 1,000만 원? 왜냐면 유튜브 잘 돼서 어떤 건 100만 뷰 이상 나가면요. 광고비가 장난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국회의원 되면서 국회의원은 유튜브를 영리 활동에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니까 한 친구가 와서 나보고 네. 내 계정을 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태영호 TV. 어. 왜 새로 유튜버가 계정을 열어가지고 실버 버튼 받기 나 실버 아유, 버튼 받았거든요. 너무 힘들죠. 근데 내가 이거 안 팔고 지금까지 네. 비영리로 이거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네. 국회의원 만약에 이제 광고를 못 달지 그러니까. 안 되게 되면 다시 이제 유튜버로 전향하실 수 있겠군요. 글쎄 유튜버로 전향할 수도 있겠는데 뭘 할까도 진짜 그게 수입이 오히려 더 낫겠는데, 그죠? 요새 내가 유튜버 하는 거 보니까 야 별의별 유튜버 다 있어요. 뭐 전부 유튜브처럼 관광 뭐 여행하는 그런 것들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나는 그 어떤 집은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그 애완견 뭐 고양이 그것만 해도 별게 다 있어요. 별거 다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이 유튜브 하는 거 난 순자 엄마라는 유튜브도 자주 보거든요. 순자 엄마요? 내가 보니까 의정 활동보다 지금 유튜브 활동이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셔. 그거 아닙니까? 과일 씹어 먹고 야채 씹어 먹고. 아니 그게 뭔가면 농촌에서 완전 진짜 농촌에서 하는 네, 분들이에요. 네. 진짜 농민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농촌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있는 그대로 난 너무 재미나게 하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매번 아이디어도 다르고 두 부부간이 60대에 지난 평범한 농촌 부부간인데
정말 재미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 아이디어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나는 정말 이거 대단한 것 같은 이게 유튜브라는 이 콘텐츠가 이게 우리가 이 수단에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끼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도 지금 유튜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지금 유튜브 해요. 네. 근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북한도 최근에 유튜브를 아주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난 시기에는 북한의 유튜버가 사상 선전, 체제 뭐 선전 이런 걸 집중했는데 최근에는 문화적인 것도 많이 하더라고. 뭐 북한의 냉면에 대한 이야기, 북한의 애들 노름토에 대한 이야기, 각이한 걸로 유튜브를 많이 지금 영어로 소개하시는 영어 분도 있잖아요. 네. 그 영어로 소개하는 그 유튜버가 대외 홍보용이군요. 대외 홍보인데 그 영국에서 저하고 같이 같은 대사관에서 있던 애. 이런 발언하시면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발언하시면 바로 아니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다 제 알지. 동료의 딸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럼 북한에 돌아가서 영어 잘하니까 그 사람이 다 지금 몰래 지금 신호 보내고 있는 아, 거예요. 그렇습니까? 당근 흔들고 있는 겁니까? 조심해 태용호. 다들 물어보더라고 사람들이. 얘가 어떻게 이렇게 영어 잘하느냐 물어봐서. 태용호 의원도 참 영어 잘하시잖아요. 영어 뭐 잘하게 하고 저 적당히 하지. 영국식 영어. 영국식 예. 영어. 영국식 영어. 오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얘기. 유튜브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만나실 거고 국민들 상대로 여러 메시지도 좀 전하실 거고 이건 이제 요대로 가시고 지금 이제는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많이 좀 얘기를 나눈 것 같고 민주당 민주당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민주당은 너무 팬덤 정치를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지난 시기 민주당 하면 그래도 좀 깨어 있고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성이 있는 이런 당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 또 진보라는 그런 컨셉에 맞지 않게 다양성이 이제는 거의나 저는 죽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흔히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개딸 뭐 팬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외골수로 한골수로만 지금 가고 있고 그게 당의 그런 지금 분위기가 의회 국회 내의 분위기까지 지금 영향을 주거든요. 이하면 뭐 국회에서 여야 양당 사이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 없이 걸핏하면 뭐 의안 같은 것도 총 본회의에 부의하고 해보하고 거의 이거 지금 여야 사이의 협상이나 이런 게 거의나 없어요. 완전히 저 골수로 팬덤으로만 가고 있다. 너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요구가 그거 아닙니까? 양당 정치 체제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 그러니 삼지대를 만들어자. 그러면 좀 저렇게 팬덤 정치도 깨어질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좀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 하나만을 바라본 그런 팬덤 정치 이건 좀 이제는 좀 저는 끝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심각해요. 그 팬들의 문제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문제입니까? 그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뭐 시장도 하셨고 행정적으로 오래 하셨죠. 행정적으로 오래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이 민주당의 현 상황을 좀 직시하고 이 민주당을 좀 바른 길로 저는 이끌어야 되겠다. 지금 상황은 너무 저는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당 안에서 당 밖에서는 물론 반대 목소리를 내지만 당 안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10명 안팎이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입지가 좁아졌고 이상민 의원 같은 건 뭐 탈당했고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어려운 거죠? 상황이죠.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은 뭐 우리 똑같지 당에는 않습니까, 우리 당은 저는 그래도 다양성이 다양성이 있다고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쉽게 보면 이거잖아요. 인요한 혁신위하고 당 지도부하고 어쨌든 각기 자기 주견을 내면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내놓고 있죠. 또 우리 당 안에서도 보면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당 지도부에 대한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 지도부에 대해서 또 순서리 하고 있고. 이뇨한 혁신이와 다른 얘기 좀 했더니 개혁 얘기 좀 했더니 이뇨한 혁신이 저 무슨 점령군처럼 굴지 말라고 한 사람이 본인 모든 아니십니까? 일에 시기와 순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급진적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혁신이란 말하고 혁신이란 말하고 혁명이란 말을 우리가 좀 잘 구분을 못한다? 구분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혁신위라는 건 그야말로 당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그야말로 밖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에다가 공관으로 이제 그 제기하고 그래서 저는 인여한 혁신위원장을 저는 대단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지금까지 혁신위가 내놓은 이 모든 안 다 좋다고 합니다. 네. 뭐 이하면 뭐 중진들 험지 출마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정말 좋은 이야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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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방식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점령군 행세다 이런 건 뭔가면 며칠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라. 이건 최후 통첩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 이런 거 하니까 당에서 정말 이거 우리 혁신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거 받아들여 주세요. 이래야지 시한부를 딱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 그 일부 우리 당 인사들이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 뭐 논개 작전을 피해야 한다. 뭐 논개. 예. 네. 아니 논개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런 적장을 끌어안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죽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예. 건 전 그 아니다. 적절하지 그리고 않다. 적절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희는 여당이거든요. 네. 여당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 밑에 지금 인재영입위원회, 청선기획단, 혁신위가 동등한 자격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들 사이에 적대관계를 형성하지 말고 서로 보완하고 권고하고 이런 관계를 형성해야지 마치 이자처럼 언제까지 우리 안을 받아 안 들이면 우리는 뭐 저기 해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된다. 접근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그렇게 약간 혁신위를 변호하자면 그 당 지도부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혹은 네. 이제 그 중진들이 아무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제 말하자면 혁신안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원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들이 있는데 지도부에서 안 응하는 사람이 받아주니까. 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약간 제가 응했잖아요. 나는 응했다. 무슨 의미가 중진과 있어? 당 지도부를 그런데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혁신의 안 이건 국민들이 다 지지합니다. 지금이 지도부, 중진, 뭐 그다음에 뭐 윤핵관 이런 분들 나가라. 이건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안을 최고의 의결 사항으로 이거 결정해야 되느냐? 해야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네. 당이라는 것은 개인 의원들의 선택권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의원님이 이 지역구에 나가세요. 또 지금까지 여기에 있었는데 저쪽에 가세요. 저쪽 이 모든 선거판을 짜고 하는 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예? 당 지도부가 하는 거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을 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당 지도부에 올리면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네. 그런데 지금 아직 공관위도 들어서지 않았는데 뭐 이하면 뭐 특정 의원들을 향해서 지금 험지에 나가라 뭐 이런 건 지금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때가 이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질서 있는 전진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현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5대까지고 이제 공관위가 들어서면 공관위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건 매번 그렇게 했거든요. 공관위가 중진 의원들 찾아가서 지난 시기 20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분도 공관위원장인 김용호 의장이 현지까지 찾아가서 제발 이제는 좀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의원들 같은 건 뭐 공관위 결정을 듣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가고 뭐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곧 시작될 거 12월 중순에 이제 공관위가 들어서면 그러면 각자는 공관위와 당에서 날 어떻게 평가하냐 각자가 다 알게 돼요. 예? 본인은 난 이쪽 사수할 거 해도 공관위에서 조용히 와서 아이고 이제는 좀 여기서 그만하시라. 혁신이 역할은 하여튼 요 정도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런 결단이 있을 거라고 보신다면 의원님도 이제 말하자면 그 강남갑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결단을 하신 분으로서 가서 같이 내려놓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실 생각이 다른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말하자면 윤핵관 의원들에게 하실 생각이 장제원,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갑자기 더듬으세요. 공관위원장이라면 장제원 얘기 영상 나오니까 편지 한번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덜덜덜덜? 나를 공관위원으로 임명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 아마 공관위원으로 임명 안 할 거예요. 그게 안 여주겠지만 이하면 뭐 어느 한 특정 의원을 향해서 아니
의원님은 좀 나가세요. 이렇게 내가 뭐 이름을 딱 네명하기는 저는 힘들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보건대는 우선 첫째로 경쟁력이 저는 기준이다. 그래서 야 이분 정도의 경쟁력과 네임 밸류를 가지고 가서 붙으면 이길 것 같다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런 공고를 할 수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장재원 의원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아드님도 래퍼고. 네. 공통점이 있으신데 아무튼 영상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지만 영상 편지 그러면 한번 누구한테? 이름을 거명할 수 없는 어떤 결단을 해달라 한번 결단할 사람한테? 아, 네. 윤핵관 의원들에게? 한번 네. 카메라는 있긴 당을 있지만 위해 선다고사 해달라 한번 저는 해주실 수 그런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전 자유가 있고 네. 나는 이미 내가 그렇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한번, 네, 하면서 해주시죠. 우리 당의 네. 이제 네, 이쪽 카메라가 보고 이쪽으로 예, 보죠. 이쪽으로 네네네. 보고 네. 네. 저는 그래서 전 우리 당의 이제 저 중진들 또 네. 그다음에 그 경쟁력이 있고 네. 또 인지도가 있는 이런 의원들이 선당구사 그런 원칙 밑에서 백의종군 하라우. 결심하고 네. 청선에 나가야만이 우리가 이긴다. 저는 네.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라우. 예, 뭐 쇼츠로 한번 뽑죠 이거. 쇼츠로 저거 한번 뽑겠습니다. 네. 그 네. 저희 이제 시청자 질문 한두 개만 좀 소화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왼쪽 지지를 아주 극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로 오른쪽을 아주 또 극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 양쪽에 계신 그 지지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좀 안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런 분들조차도 다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 저는요 어느 한 쉽게 특정, 이야기 편하게 하면 쉽게 편하게 하면 개딸과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할게요. 네, 그 분들을 향해서 이것은 뭐 정치 발전에 지장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온화한 그런 그 정치 이념이나 네. 이런데 팬덤식으로 몰입돼 가지고 자기 주장만을 계속 이거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네. 주변과 네. 또 지어 자기와 생각이 다른 네.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는 모든 정치 저 세력들이 네. 저 정치 세력과 우리와는 차이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좀 이런 접근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그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신 28만 28만 한 상- 맞죠? 네. 예. 28만 그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꽤 오른쪽에 아주 많이 가신 분들이시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죠. 예. 그분들 다 빠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그분들 나도 내가 이런 발언을 계속 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제 유튜브에 북한과 관련한 네. 좀 정보가 있는 자료들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많이 또 구독하시더라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개딸 전광훈도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라. 네. 예, 알겠습니다. 개딸 전광훈. 아니 양극단에 계시는 분이니까. 양극단에 있는 네네네. 사람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뭐 질문 준비되신 거 있으시면 그렇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내년 마무리하겠습니다. 4월 총선을 치르고서 네. 의원님께 호텔 숙박권이 막 생겼습니다. 4월 총선 이기고 네. 호텔 숙박권. 네, 네. 기쁜 그래? 마음으로 호텔 숙박권이 아유 좋다. 생겼으면 아유, 생각만 해도 좋은데. 좋다. 가고 싶은 숙소는 어느 곳인지 가고 싶은 호텔. 네, 어디입니까? 사지선다로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1번 예? 강남 시그니엘, 네. 야 시그니엘 우리나라 제일 비싼 호텔입니다. 2번 네. 강북 워커힐, 네. 강북 워커힐? 워커힐. 네. 오. 3번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 네. 제주 피닉스 아일랜드. 4번 류경 호텔 평양. 아하. 내년 4월 달에 네. 만약 그 전에 이제 통일된다면 당연히 평양 류경 호텔로 가고 싶고. 아 그래요? 네, 평양 류경 호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네. 그나마 거기에 이제 완전히 다 채워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거기에 뭐 있는가면 네. 북한의 컴퓨터 회사들 말하자면 해킹하는 아 그런 그거 뉴스 오늘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많이 좀 들어가 있고 유경 호텔 안에 그거 잡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좀 이놈들 이런 나쁜 짓도 하지 마라고 하니까 암행어사예요? 만약에 지금 저 북한에 혹시 입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바로 잡혀서 총살되겠죠. 총살까지 갑니까? 모입으로 가야죠. 아 그래. 그러니까 류경 호텔은 뭐까지 어떻게 가? 그럼 류경 호텔 제외하고. 네. 예. 저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제주도? 아 제주도. 왜요? 제가 제주도를 2번 가봤는데 네. 2번 다 업무 때문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관광을 똑바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주 가시면
예전에 그 하셨던 발언 때문에 네. 뭘 맞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그래도 네. 뭐 또 그분들이 와서 항의하고 이러면 또 해명하고 또 설득하고 또 제가 사죄할 부분이 있으면 사죄하고 이래야죠. 어차피 다 우리나라 영토이고 우리 국민들 그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네. 생각은 아직 바뀌신 건 아니죠? 그때 아니, 논란이 됐던 4.3 그러니까 제가 네. 짧게 저는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생각해요. 네. 네. 제 발언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일단 제가 사죄하고요. 네. 그러나 제 의도는 그분들을 향해서 폄훼하거나 뭐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생각은 싶습니다. 그대로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뭐 명예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 은 네. 없었지만 어떻게 4.3이 4.3 사건의 발단에 대한 이야기죠. 그 역사적 역사적인, 이야기는 네. 내가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밖에 말씀할 수 네. 없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워커힐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저 김병민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김병민 최고위원 친하시죠? 예, 친해요. 네. 그분이죠. 풀파티 네. 워커힐 풀파티가 또 유명하거든요. 네. 아, 거기 또 그래요? 모시고 할 수도 있는데 난 워커힐 풀파티는 한 번도 못 참가했어요. 어디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풀파티는 한 번도 참가 못 그래요? 해봤어요. 진짜 남조선 인민의 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네. 네. 자본주의의 끝판왕입니다. 네네네네. 어떻게 한번 입맛을 다시시는데요. 글쎄요. 베레도당의 맛으로 야, 한번. 잠깐만 입맛 네. 이 부적절한 효원 올림이었던 것 아니, 같습니다. 그래도 이자밤군 그 중에서 선택하라면 저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제주도. 제주도 가실래요? 알겠습니다. 워커힐 그 풀파티는 안 가시는 걸로. 네. 피닉스 아일랜드. 네, 피닉스 아일랜드. 피닉스 아일랜드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되게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TMI인데 어디 제주 어디 서귀포에 있는 거예요? 저기 성산 일출봉 성산 있는데 일출봉 쪽에? 네, 좋습니다. 네. 거기 가셔서 또 제주 도민들 좀 만나셔서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 좀 하시고요. 또 제주도에 제가 또 친한 사람도 많거든요. 제주도요? 네. 남로당 쪽은 아, 아니죠. 네. 에이 무슨 남로당이에요. 몇 년도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도 교회 가서 간증 강연도 많이 했었고. 교회도 다니시군요. 네. 종교는 인민의 마약 뭐 이런 그렇죠. 게- 북한에 있을 땐 북한에서 큰일 나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 네. 처음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다시는 올 곳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아니 저는 그 대단히 재미있는데요. 우선 그렇습니까? 뭐 정치 현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뭐 마지막에 이자 풀파티 오노텔에 얘기까지. 가는 풀파티 이야기까지 지어 유튜브 랩 네. 아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그렇습니까? 금방 시간 가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보는 분들의 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네, 의원님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이런 발랄한 또 즐거움으로 선거 잘 임하셔서 좋은 또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공천이 일단 돼야 될 텐데 그거부터가 좀 큰 장르만 부분에- 여의도에서 네. 좀 저를 공천 줘야 한다고 좀 계속 좀 그럴까요? 유튜버 좀 오늘 만들어내고 하나 있어요. 찍어주시면 좋은데. 네. 네. 지역 하나 찍어주면 저희가 지역구 밀어드릴게요. 하나. 요 의원 한번 상대하겠다 한번. 그러면 백의정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백의정군 문칙에 겸손하게? 충실할 겁니다. 그럼 호남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호남. 네. 자, 하여튼 우리 함께 해주신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그리고 류정아 기자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까지 오늘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